영상 속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아름다운 시골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신축된 상태의 주택이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 덕분에 무엇 하나 빠짐없이 전부 취득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그 배수 설비를 포함해 전기 인입과 인터넷 연결까지 모두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함은 물론이고, 주택까지 이어지는 국유지 정식도로를 통해 접근하니 도로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렴한 가격대로 나 혼자만의 공간을 원하셨던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으며, 정말 상세한 정보와 실제 마을분들과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하며 알아낸 정보까지 여러분께 빠짐없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열심히 준비한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이제 본격적인 물건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으로 하염없이 맑고 깨끗한 주변 환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야 사이에 형성된 골짜기 속으로 위치한 마을로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과거에는 집성촌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현재는 외지분들이 더 많아진 상태라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걱정 없이 너무나 편안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방문해 마을분들과 이야기를 하며 마을을 둘러봤을 때도 해당 주택의 옆으로는 대부분 외지에서 토지를 매입하신 뒤 입주하신 외지분들이셨고, 잦은 모임을 이루거나 또 다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가볍게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내시는 사이라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웃 간에 정이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휴식과 즐거운 노후를 위해 귀농 귀촌을 선택하고 들어오실 분께는 최고의 환경일 것 같습니다. 개인 간의 존중과 배려는 이루어지지만 선을 넘어 불편한 상황을 연출하지 않아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점을 확실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내려가 본격적인 주택 소개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창에 시골집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전국적으로 좋은 물건을 빠짐없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오늘 소개해드릴 집 앞까지 연결된 국유지 정식도로입니다. 깔끔한 상태의 도로 옆으로는 저수지에서 흘러내려오는 국어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겨울철에 날이 많이 추워져 얼어붙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이 된다면 풍부한 수량을 보여주는 곳이니 여름철에도 늘 시원한 거주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 앞으로 접한 3m 폭의 국유지 정식도로를 통해 조금만 더 걸어오시면 도로보다 조금 더 위편으로 위치한 주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편으로 위치한 도로보다 지대가 높아 조용하면서 답답하지 않은 전망을 확인하실 수 있고, 주택의 앞마당까지 국유지 정식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로 주변을 조금 정리해 주신다면 차량 접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입로를 통해 조금 더 올라오시면 집 앞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현재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에 과거에 방문했을 때 무성하던 진입로가 현재는 부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물건을 확인하러 오신 분께서 정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풀이 무성하긴 하지만 조금만 정리해 주신다면 지금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집 앞으로 전기 인입에 필요한 전봇대도 설치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만한 내용은 없었고, 주택을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더라도 지금 당장 수리를 요구할 만한 내용들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웬만한 농막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2015년에 신축된 주택을 취득 가능한 상황에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확실한 장점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택의 대지 면적은 212제곱미터 64.1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로 지정되어 있어 당연히 농취증 발급이 필요하지 않고,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토지들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오직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지까지 이어져 있는 진입로가 국유지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도로 사용에 관련한 분쟁의 여지도 없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의 면적은 94.7제곱미터 28.6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면적은 44제곱미터 13.3평입니다. 면적이 조금 작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해당 대지 면적에 적합한 비율이라 생각되고, 면적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 유지관리나 보수에 있어서도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 승인날은 2015년 3월 26일입니다. 주택의 외벽은 적벽돌 치장 쌓기 및 판넬로 시공되어 있고 창호는 샤시 창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측면 공간으로 이동하면 창고가 위치하고 있고 외벽으론 방열판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는 과거에 거주하셨던 흔적들이 보이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비용에 관련해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뒤편으로 위치한 토지는 경사도가 조금 가파른 상태의 대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택 뒤편으로는 보일러실과 가축시설, 창고 등이 위치합니다. 보일러는 기름과 장작을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화목 보일러로 이루어져 있고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하이브리드 황목 보일러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난방비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며 가스레인지가 아닌 인덕션을 사용하시면 LPG는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외벽을 보더라도 상당히 깔끔하다는 점은 틀림없기 때문에 실제 거주 환경은 좋아 보입니다. 주택의 반대편 측면으로 가는 길에도 여러 가지 폐기물이 쌓여 있으며 그 안쪽으로도 다른 잡동사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안전마진을 확보하신 뒤 입찰에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과도한 경쟁에 속아 높은 가격으로는 취득하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은 어떠셨나요? 실제로 현장에 방문해 확인해 봤을 때 당연히 아쉬운 부분도 존재하긴 하지만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한다면 아쉬운 점들은 확실히 기억에서 지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지금부터 설명드릴 경계면과 주변 환경, 그리고 확실한 권리 분석과 금액적인 내용까지 전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주택의 대지 경계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212제곱미터 64.1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용 중인 경계면과 지적도를 비교해보면 조금의 차이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건물들이 대지 경계 내에 정확히 안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이 하나 더 존재하는데요. 바로 진출입구로 사용 중인 곳입니다. 실제 현황은 이러한 모습으로 사용 중이지만 지적상 표기된 국유지 도로는 이러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금 사용 중인 출입로는 바로 앞으로 위치한 사유지를 통과해 진입합니다. 조금 더 멀리서 확인해 보더라도 바로 앞으로 위치한 국유지 도로와 확실히 접하고 있어 추후 바로 앞 토지분과 분쟁이 생긴다면 해당 소재지에 문의 후 국유지 도로를 정리해서 사용하시면 되니 별다른 문제가 예상되진 않으며 바로 앞으로 위치한 토지는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보다 지대가 낮고 사용성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 저렴한 가격대로 여러분이 매입하시고 텃밭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제 다시 대지로 돌아가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시되는 면적 중에서 노란색 경계면이 주택이고요. 주택의 면적은 44제곱미터 13.3평이고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 승인날은 2015년 3월 26일이고 신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라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리모델링을 진행하실 필요가 없어 보이고 내부 도배나 장판 정도만 교체해 주신 뒤 바로 거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둘러싼 제시외 건물들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번은 파이프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뤄진 가축시설이고 면적은 19.8제곱미터 5.9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니은번 판넬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뤄진 창고 면적은 6제곱미터로 1.8평이고 제시외 건물 디귿번은 파이프조 및 판넬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축시설과 보일러실, 창고 등으로 사용 중이며 난방은 기름과 장작을 겸용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화목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면적은 16.5제곱미터 4.9평입니다. 마지막 제시외 건물 리을번은 파이프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뤄진 가축시설이고 면적은 8.4제곱미터 2.5평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무엇 하나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물들의 전체 면적은 94.7제곱미터 28.6평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지대가 높고 가리는 건물이 없어 채광량은 무척이나 좋습니다. 하지만 주변으로 대나무 숲이 울창하게 이뤄져 있어
조금 스산한 느낌을 전해줄 수도 있어 보이고 뱀이나 지네 등이 있을 수도 있다 하니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확실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운천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천시청까진 자차 기준 3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고 주변으로 위치한 경산이나 대구, 경주까지 접근성이 좋은 편에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하시더라도 자차 기준 10분 정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을의 규모가 크지 않고 외지분들이 많이 입주하신 상태라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선거리 기준 100m 정도 거리에 고압선이 지나가고 임야 사이에 형성된 골짜기속으로 위치하고 있어 자차가 없으시다면 통행이 불가능하니 이러한 부분은 확실히 아쉽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대신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차를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고 물건 내역을 간편하게 정리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영천, 경산, 대구, 청도, 밀양, 경주, 포항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영천시청까진 자차 기준 30분 정도가 소요되고 경주까진 자차 기준 50분, 포항까진 1시간, 경산까진 40분, 대구까진 55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조금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가까이 오면 북측으로 영천시청이 보이고 영천 IC까진 자차 기준 20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고속도로를 통해 접근성도 좋은 편이고 경부고속도로와 상주 영천 간 고속도로를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접근성도 좋습니다. 집 주변으로는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한 편이라 자차 기준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대창면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이동해 주셔야 하며 집 주변으로 이어진 지방도를 통해 접근이 가능해 도로 환경은 좋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이 모인 곳으로 가면 기본적인 것들은 모두 갖추고 있고 할인마트와 하나로 마트도 위치하니 간단하게 장을 볼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물건지가 위치한 곳은 왕복 2차선의 지방도에서 마을길을 통해 접어 들어가셔야 하며 안쪽까지 이어진 도로는 2m에서 3m 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교차 통행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애매한 곳에서 차량을 마주친다면 조금 오랫동안 후진을 하셔야 하니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들어가셔야 하고 주소를 찍고 방문하시면 집 앞까지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데 어려움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물건지가 위치한 마을은 소규모로 이루어져 있고 가까운 곳으로 고압선이 지나간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곳이 물건지고 위성지도상의 오차 범위가 심한 편이라 꼭 지적도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적도를 확인해 보면 제가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내용들과 모두 동일하고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들도 대지 경계 내에 정확히 안착하고 있어 분쟁의 여지가 없고 집 앞까지 이어진 국유지 도로가 있어 도로 사용에 관련한 문제점도 없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으로 이동해 상세한 물건 내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102,113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운천리 163번지고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6,900만원에 평가됐고 현재 수해 유찰로 인해 3,390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11월 달에 이 가격대로 경매가 진행될 시점에 단독 낙찰된 결과가 있으나 단순 대금 미납으로 인해 재경매로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한 번 더 유찰될 가능성도 있다 생각되고 상세한 금액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진행 중인 최저가격에서 추가적으로 유찰 시마다 3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적용했고 4회차엔 2,300만원, 5회차엔 1,600만원, 6회차엔 1,100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낮아지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4회차와 3회차 사이의 가격대로 낙찰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면 8만원에서 21만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 건물 가격은 별도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토지의 평당 가격은 22만원이고 4회차엔 15만원, 5회차엔 10만원, 6회차엔 7만 5천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물은 현재 69만원, 4회차엔 48만원, 5회차엔 33만원,
6회차엔 평당 23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2019년도에 전체 6,350만원, 평당 99만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으니 전체 평당 가격과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대지의 면적은 64.1평,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28.6평입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 제시외 건물은 파이프조와 판넬조,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 승인날은 2015년 3월 26일이고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까지 모두 등재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보면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모든 내용들이 표시되고 있고 대지는 2,800만원에 감정평가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최저 가격이 3,3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주택은 사실상 500만원의 취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확인해보면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운천리 소재 동방동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임야로 형성된 산간 농촌지대고요.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이고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서측 하양 완경사지에 위치하나 자체 집안은 대체로 평탄하며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남측에 일부러 2m에서 3m 폭의 비포장도로가 있고 위생설비 및 급 배수설비가 되어 있으며 하이브리드 화목 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현장 방문 시 거주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전입세대 열람 결과 소유자 외 다른 전입세대가 없으며 현황조사 통지에도 현재까지 임대차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를 확인해보면 2022년 11월 9일에 설정된 가압류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깔끔한 상태의 물건이고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잘 참고해 좋은 가격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을 탐험하며 좋은 물건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회원분들께 제공해드리는 혜택들은 가입 후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